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산불이 드디어 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선고 일정도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어제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서 국내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급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급등으로 어제의 급락 부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IPO 시장에서 공매도 시장이 열리면서 장르말로 해계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공매도를 재개한 31일 코스닥 세네 기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더즌이나 심플래품 등 공모가가 밑돌았고 예비 상장사 수 예측도 투자 심력이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공매도 시장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매도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반드시 정반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승과 하락, 또 그에 대한 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요즘 한 2년 반 동안 거의 힘든 주식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2,500, 2,600, 2,400 이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저는 개인적으로 3,000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성강으로 가고 있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저는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고 국내 주식시장은 정치적 안정을 이루면서 반드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간세 전쟁에 맞서 미국 내 공장을 확대해서 그 간세 전쟁을 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한번 겪었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선 트럼프 정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거래 상태 가장 공신력 있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 장기주식 거래 사이트죠. 보면 역시 1위는 여전히 두나무가 선두를 지켰습니다. 15만 7천 원. 이 가격도 상식적으로 상당히 단주 거래로 1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저는 9만 원대 두나무를 추천드렸고 20만 원 선이 넘어가면서 매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13만 원 선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수급의 형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가격 아직은 시간을 두고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서 K뱅크, 저는 개인적으로 K뱅크는 아직은 인터넷 뱅킹 멀다. 6,900원도 상당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4,000원대를 예상해 본다고 방송에 드렸습니다. 컬리 드디어 좋은 소식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14,00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뒤에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빗썸도 10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야놀자가 36,000원대를 지키고 있고 무신사 상당히 좋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 주식들이 그 뒤를 이어서 거래량 순위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거래량 드리기 마치고요. 요즘 당근마켓 그동안 투자했던 SBBA가 또다시 구주 매입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총 4번째 투자입니다. 매입 대상은 카카오 벤처스가 보유 중인 당근마켓의 구주입니다. 이번 구주 거래는 당근마켓에 인정받는 밸류에이션 기업가치 한 2조 7천억으로 알려졌고 2021년 8월 시리즈 D 투자 유치할 때 인정받은 3조보다 한 10% 낮아진 수준으로 통상 기간 투자간 거래 할인율 10%에서 3%인 감안하면 높은 평가로 재매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당근마켓의 성장 기대감은 2024년 8월 알토스 벤처스도 구주를 매입한 바 있고 알토스 벤처스는 당근마켓의 주요 주 중 하나로 2019년도 400억 구매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 이어 2021년도에 1,789억 원의 시리즈 D 투자 라운드에도 참여했습니다. 실제 당근마켓은 긍정적인 실적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어서 2년 정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근마켓이 현재 비상장 주식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 당근마켓은 미래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을 지속적으로 추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투자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이 당근마켓 주식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증권프로도 비상장, 서울그래도 비상장에 전문가 투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당근마켓 주식은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의 장기적 성장성을 정말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투자기관인 알토스 벤처스 또는 SBVA 등 이런 기업들이 4번씩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성장성이 좋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컬리 앞서 말한 대로 1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50억 구매 자사주 공개 매물 천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외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안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컬리 주식은 극히 적은 물량이 거래되고 있고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지 않는 시장 특성상 회사의 본질적 가치가 적정 가격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투자한 개인 중 일부는 유동화를 원하는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엑시트계를 부여하는 목적도 있겠죠. 마켓컬리는 영업이익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주주들에게 보답함과 동시에 컬리의 기업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드리고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켓컬리가 기관이 투자한 단가의 3분의 1토막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켓컬리 입장에서도 장외주식 시장이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받을 때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가격을 평가했을 때 단주 거래로, 작은 주식 거래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에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한 150억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 뜻은 장외주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시장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받고 그 후에 투자나 또는 상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가 현재 식품뿐만 아니라 뷰티 시장에서도 상당히 시장세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무신사 지속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작년 매출이 1조 2천억을 돌파했고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1조 2천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클로가 무신사에 잡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에 가 보시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신사 안에는 남성 의료가 아니라 이제 여성 의료도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확장해 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무신사가 이 시장 외에 다른 걸 확장하지 않고 집중적이게 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놀자 역시 작년에 영업이익이 492억 원, 전년 대비 19배, 한 1782%가 증가했죠. 역대 최대치입니다. 통합거래액으로서 매출액이 9,245억 원, 글로벌 통합거래액이 27조 원입니다. 이 놀라운 회사가 현재 비상장 주식에 있고, 야놀자가 국내보다는 현재 미국 시장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에서 가격은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박스권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 로드맵이 발표됐을 때 충분히 5만 원 이상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주식이 야놀자 주식입니다. 야놀자의 투자자가 누구입니까? 손마사오입니다. 야놀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의 확장성을 나갈 것이고 그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도 충분히 시장의 애형 확대는 보이고 있고 시장의 최대한 애형 확장을 이룬 이후에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BMW가 반한 서울로보틱스에 대해서 계속 방송해 드리고 있고, 구글 출신 엔지니어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는 것은 B2B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레벨 5 컨트롤 타워의 기술을 한층 더 강화해 자동차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물류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벨 5 컨트롤 타워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이 별다른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량 위치와 장애물을 감지해 자율주행의 차량과 같이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서울로보틱스는 복수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물류업체들로부터 협업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양한 자율로봇 시스템 등을 개발해 차세대 기술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B2B 자율주행 기업으로 자림해 나가는데 지용구 기술총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20가 인트로메딕의 인수전에 참여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M20가 인트로메딕의 절대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M20의 우회 상장의 너브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이 있거나 회사의 매출액이 상당히 힘든 기업들은 이 비상장 기업에 있는 헬스케어 최강자 M20의 너브콜을 보내고 있고 그중 하나가 인트로메딕입니다. 그러나 M20는 인트로메딕의 절대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기업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까지 M20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M20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화 시대의 M20의 성장성은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주시면 그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식들이 있죠. 야놀자, 무신사, 현대엔지니어링, 서울로보틱스, M20까지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메일이나 전화번호에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 주식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